안녕하세요. 브레스박 박진석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오셔서 가슴 성형을 받게 되신다면 가슴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잘 설명 듣고 수술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게 되시는 경우에 작성하는 동의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 실리콘 가슴 확대 수술 신청서라고 되어 있고요. 환자 암호암흑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유방 확대 수술 및 이에 부수되는 전신 마취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상기 수술의 방법과 수술에 의한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하여 기록된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질문을 하겠습니다. 로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부작용은 파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실리콘 코에시브 젤백으로 수술하는 경우 터져도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터진 채로 너무 오래 있을 경우 내용물이 몸으로 퍼져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형물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처음 이 코에시브 젤백이 미국 FDA 승인받았을 당시에는 처음 3년 후부터 매 2년마다 MRI를 꼭 촬영해서 백이 터졌는지를 환자 스스로 점검해야지 된다 하는 내용을 써놨는데, 최근에 그 미국 FDA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여기 조금 바뀌어서 3년 후가 아니라 5년 후부터 매 2년마다 MRI 뿐만 아니라 유방 초음파로도 잘 체크되기 때문에 MRI나 유방 초음파로 체크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축 현상, 저희가 이 영상에서도 몇 번 다뤘었는데 이 보형물의 거부 반응으로 가슴이 단단해지는 이런 구축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교종 수술은 처음 발생 시기는 한 2-3개월째 확인이 되지만 흉들이 거의 다 성숙을 마친 교종 수술은 1년 이후에 시행하게 됩니다. 재수술 시에는 처음 수술 절개를 어디에 했는지 상관없이 밑주름선 절개를 통해서 재수술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적어놨습니다. 이런 구축 현상이 생겼을 때는 이 두꺼워져 있는 피막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밑빠짐인데, 저희가 이 영상에서 밑빠짐을 여러 번 다루었는데 그 이유는 구축 현상은 많이 줄어서 지금 드물게 생기고 있지만 이 밑빠짐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술 후 유두와 밑선 사이가 점점 길어지거나 백이 밑선 절개선보다도 더 아래까지 내려오는 이런 밑빠짐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밑빠짐 현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초기에 병원을 자주 방문하여서 경과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희가 고지하는 내용 중에는 재수술 비용이 있습니다. 1년 안에 생기는 부작용, 염증도 있을 수가 있고 출혈, 구축 현상, 밑빠짐, 보형물의 터짐, 이런 걸로 인해서 1년 안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비용 없이 재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잘 정상적으로 회복된 후에 1년 이상이 지나서 발생하는 문제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마다 조금씩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절개 부위에 흉이 생길 수가 있는데 겨드랑이나 유륜, 밑선, 이렇게 보형물이 들어가기 위해서 절개했던 부위에 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절개흉이 붉게 튀어오르면서 켈로이드처럼 그런 흉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섯 번째로 설명드릴 부작용으로는 감각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유두나 유방 피부에 감각이 저하되거나 예민해지거나 소실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각 이상이 의사로서는 참 제일 답답한 문제인 것 같아요. 환자는 틀림없이 속상해 하는데 의사는 그걸 객관적으로 알 수도 없고 또 딱히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시간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7번째로는 리플링이라 그러면 이렇게 물결 치듯이 보형물이 우글거리는 현상인데, 살이 없는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보형물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시간이 가면서 살이 이제 얇아지면서 보형물이 우글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냥 지내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지만, 그것이 마음에 부담스럽다면은 뭐 지방을 조금 이식해 준다든지 보형물을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수술로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8번째로 비대칭이 있을 수가 있는데, 비대칭은 수술 전에도 있었고 수술 후에도 있지만, 수술 전에는 환자분들이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자기 가슴을 바라본다면은, 수술 후에는 부분을 끊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비해서 비대칭이 더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한번 이렇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은 자꾸 시선이 거기에 집중돼서 비대칭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9번째로 이제 출혈이나 염증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스스로 이런 출혈이나 염증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제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큰 해프닝이 될 수가 있는데, 출혈 같은 경우는 초기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절한 치료가 된다면 큰 후유증을 남기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염증의 경우에는 바로 백을 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염증이 생긴다면 양쪽 다 제거하고 기다렸다 수술을 해야 되는지, 염증이 난 한쪽만 제거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유방 주변의 피하 혈관이 굳어서 일시적으로 약간의 통증을 동반한 단단한 줄이 생길 수 있는데, 의학용어로는 몬도스 디지즈라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문제여서 처음에는 환자분이 굉장히 놀라지만 특별히 해줄 거는 없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이중주름이라고 해서 수축형 유방 등 유두 밑선이 짧은 경우에 원래 유방이 있는 부위와 내려준 부위 사이에 이중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원래 유방이었던 부분만 이렇게 커지면서 이중주름이 뒤늦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형물로 인한 임파선암이 보고가 된 바 있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로 거친 보형물을 사용하던 시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매끄러운 보형물에서는 생기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BII라고 해서 유방 보형물 질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보형물을 넣고 난 후에 발생하는 전신 증상을 통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학 용어는 아니고, 이렇게 이런 유사한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명명한 그런 내용으로,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나, 이유 없이 많이 피곤하거나, 또는 피부에 자꾸 뭐가 발생하거나, 또는 관절 통증을 일으키거나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이 보형물과 연관이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또한 보형물에 의해서 가슴이 갑자기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는 피부가 채 늘어나기 전에 이 상피세포가 갈라지는 스트리아라고 하는데, 튼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신하면서 이런 튼살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유방 확대 수술 후에 이런 튼살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피부가 건조해지면 더 잘 트기 때문에 수술 후 초기에 피부가 늘어나려고 할 때 그 오일을 잘 발라주어서 피부가 트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수술 전후의 사진을 찍고 있고, 이 수술 전후 사진을 학술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드립니다. 또한 3D 가상 성형 이미지가 실제 수술 후의 가슴과 차이가 있다는 것도 설명드리고 있고요.
수술 전후 사진은 사실은 중요한 의무 기록입니다. 어디가 아프다, 어떻다, 좌우가 어떻게 다르다, 이거 글로 적어서는 객관화하기가 어려워서 수술 전후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임기 여성들이 수술을 하다 보니까 임신 가능성은 없는지 환자 본인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방 검사를 수술 전에 받아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유방 검사를 하는데 이제 지장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엑스레이로 이렇게 가슴을 꽉 눌러서 촬영하는 그 유방 검사에는 아무래도 지장이 있습니다. 또 겨드랑이나 재수술 시에 피주머니를 차는 경우도 있어서 이 또한 사전에 환자분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또 수술실과 회복실에 환자분의 치료나 관찰을 위해서 CCTV를 녹화 중이라는 것을 고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수술실의 CCTV 촬영에 대해서 환자분이 특별하게 더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환자분이 어떤 절개선으로 수술할 것인가에 대해서 겨드랑이로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비뼈 너머 밑에 안 보이는 곳에서 출혈이 심하게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밑주름선 절개를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는 가슴 성형을 하려는 분들이 이렇게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수술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 바람은 이 자료들이 환자분들도 꼼꼼히 살피셔서 수술 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다시 질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